안녕하십니까. 돈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에 농자재 가격도 2배 가까이 올랐죠. 농민들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해도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사짓기 힘들다라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올해도 벼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쌀 가격 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큰데요. 이제 새로운 정부와 민산 8기가 출범한 만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기후변화와 전북 농업의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 농민들이 마주한 여러 문제와 대안책 살펴보고요. 민산 8기 전북의 농업 정책 방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기후변화 속에 전북의 농민과 농업을 위한 발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농업이 금년 들어 48년 차고요. 지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 육종 사업에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품종이 개량이 된다면 병충해 강하고 풍성하게 잘 될 것이고 농업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익적 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후가 농사짓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잖아요. 정부 정책의 초점을 기후위기를 감안한 재해 관련 규정이나 법을 변화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특히 식량 관련돼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돈데 너무 농민 정책에는 신경 안 두고 답답하죠. 쌀로 개발되는 음식들이 좀 많이 나와서 농민들도 경제가 좀 올라서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자 산업이나 농생명 분야에 힘쓴다고 말을 하지만 농촌은 계속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어가지고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세워지는 농촌 정책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 해 가리게 농사가 잘못되면 2년 3년 여파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도 먹거리를 책임을 진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소비자들 역시 그런 인식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 거죠. 더 농민들 입장에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농민과 농업을 위한 발전 과제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전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라도의회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전북대학교 농경지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의장님 김제에서 오셨는데 시원한 비가 왔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에도 이 시원스러운 순풍이 좀 불기를 바라는 마음이실 텐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벌써 20여 년 뭐 계속 쌀값이 그 자리라고 늘 말씀하시고 여전히 농민들 울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래도 좀 노력을 해서 쌀값을 잡는가 했는데 막판에 이제 변동형 직불금을 없애고 정부가 가격을 일정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정권 말기에 포기했죠. 네. 그러면서 실제 일정 정도 나락 수매, 그다음에 우리 변동형 직불제를 없으면서 일정 정도 국가가 자동 격리를 하기로 약속한 부분들을 늦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3차를 지금 10만 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쌀값은 예전 뭐 진짜 30년 전 가격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겁날 정도입니다. 모든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런 속에서 실제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올해 봄 가뭄이 거의 마늘이 썩을 정도고 양파가 거의 자체 고사되는 정도고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도 이런 가뭄 봄 가뭄 처음입니다. 내가 겪은 일에. 그래서 이 가뭄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또한 일정 정도 몇 가지 품목들은 올라가는데 마치 농민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또 호도하는 걸 보면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자재값이나 모든 걸 올르는데 쌀값만 유난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식량 자급을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고 얘기해서 공약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서 농사 지어서 수입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거 식량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와 이건 해도 너무한다. 정말 심각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려보면 농사가 농민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가만 보면 오히려 농사 짓는 농민보다도 정치권 또 행정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숙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농업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생산을 가지고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끝났고요. 예. 그 자체로 가격을 보장받는 것은 이미 WTO 출범 이후에 57개 나라 FTA에다가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이제 RCEP에다가 이제 CPTPP까지 얘기한다는데 이미 농업 개방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끝났고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제도적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죠. 예.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진보당의 오은미 삼선 도의원의 입성은 여러 농민들에게 그래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 역할 기대가 큽니다. 8년 만에 다시 의회에 입성을 하셨고 순창에서 뭐 군수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으신 우리 오은미 의원 그만큼 어깨가 이제 무거운 분이신데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농업 분야가 중요한데도 말이죠. 그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고 있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또 도민들은 잘 안 듣고 있는 왜 농업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귀담아 듣지 않는 현실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오은미 의원님이 역할이 크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힘들다 하면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예. 대부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삼촌 다 이제 농촌에 계시면서 근데 지금은 가까운 마트나 이런 예. 슈퍼에 가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 이걸 여기 내가 먹기까지의 이 과정을 잘 몰라요. 그냥 돈으로 사면 돈만 주면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계속 정부가 농민들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 그 물가 주범의 원인이 바로 농산물이다. 그 주범은 바로 농민이잖아요. 예. 그러면 농민들이 또 뭐 서울에 가서 뭐 집회를 하게 되면 뭐 농민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들 내 앞에 큰 간 놓으려고 한다, 떼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뭔가가 이렇게 정서상 이렇게 농민들과의 뭔가 나도 어려운데 예. 왜 농민들한테만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농업에 대한 예산은 막 퍼주는 것 같은데 왜 농민들은 맨날 저러나 하는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 속의 이야기를 좀 전해 드려야 우리 도민들께서 이게 농업의 현실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정치권 중앙 정치권에서도 보면 농민 의원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민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도 그동안에 40명의 의원이 있었지만 농민 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례가 있는 건데 사실 그 농업의 전문성 그렇죠. 분야에 비례 각 정당의 의원이 좀 들어가길 바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군요. 근데 누구나 뭐 정부에서 그렇고 정치권들도 그래요. 농업의 중요성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농업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이런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먹거리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은데 또 그 먹거리는 이 의식은 하지만 또 현실 속에서는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성춘우 교수님 가만 보면 말이죠 이게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에 다시 재편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정치하시는 특히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총 생산액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전라북도 인구의 11.4%가 농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15.3%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맞네요. 전라북도의 농산업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지난 5월 20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렇죠. 방문하기 직전에 그 바쁜 일정을 쪼개가지고 일리노이주 칸카키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예. 방문해서 연설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농민 여러분이 미국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영웅이다. 미국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 이러한 부분에 대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선 토론회 때 보면 농업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예. 보면 특히나 또 예산이 계속해서 좀 삭감하고 있는 추세고. 예. 짐 노저스라는 그 세계적인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서울대학교 MBA 과정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왔던 학생들이나 청중들이 미래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조금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 질문이 여러분 트랙터를 운전해 봤습니까? 딱 질문한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미래 산업은 먹거리 산업에 있다. 이 먹거리 산업의 중요성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의 농산업의 위치라는 부분은 과거는 1차 산업에 머물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 농업을 기반으로 2차 산업까지 진전되어지면서 지역에서 일거리를 만들고 국가 균형 발전 부분에 농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농업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리 감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농업이 단순히 생산 수준의 농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직 먼 나라의 얘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짐 로저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의장님, 농도 전북이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라도 정도의 광역 정도라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구체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어려운 얘기일까요? 관심이 있으면 가능하죠. 관심. 이미 14개 시군의 행정력은 다 지금 뭐 펼쳐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자체장하고 도가 예. 전라북도 농업에 대해서 나는 1차 교육을 지자체장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도지사부터. 예.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초청해서 농업에 갖는 산업의 가치가 전북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일단 모르니까 못 오는 거거든요. 아니, 전농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다면 내가 도지사 후보라면 한번 찾아가서 전라북도 농업도 대한민국의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흐름, 변천사, 그리고 지금 현재 숙제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전라북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서로 주고받을 것 같은데. 뭐 도지사까지는 안 바라고. 예. 그래서 이번에 김제시를 예. 김제시에 이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나몰라라 하고 비판만 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김제 농업을 어떻게 할 건지. 예. 김제 뭐 농업이 산다고 해서 시민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제가 살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한테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자. 직속으로 소통, 민원, 소통 구조를 가지고 한 10개 분야의 위원회를 둬서 지자체장하고 논의를 하면서 대안 제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게 한 10년, 100년에 대한 앞으로 김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은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가고 그렇죠. 복지는 어떻게 하고 노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10가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면 지금 오미 도의원님이 나왔던 것이 지금 소멸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 수당을 얘기했거든요. 예. 나 요 문제는 오히려 농민들이 요구할 게 아니라 도민들이 자기들도 이제 살기가 힘들거든요. 예. 뭐 어딘가에 이 지금 현재 이 땅값이라든가 이 부동산 가격으로 봤을 때 좀 더 안전하게 내 주변 사람이 안전하게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면단이라면 주거수당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삶의 변화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나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농민들을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예. 도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농업에 답이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일자리도 그렇고요. 다양한 부분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은 농업은 계속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산업이. 그런데 농업에 현장에 가서 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존도가 높은 건데 사실은 조금 생각만 전환하면 오히려 수당도 받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이. 아니 제가 남원에 한 사람이 진행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일단 교육청하고 해서 학부모들하고 예. 소통을 해서 아침 4시간만 일을 하는 것을 한번 서로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한 40명을 만들었는데 아침 8시에 와서 12시까지만 딱 하고 시급으로 10,000원씩 줘요. 그러면 카톡으로 오늘 복숭아 봉지 쌉니다. 그러면 나 싸요 하면 숫자를 딱 적으면 딱 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가 넘어가요. 예. 아 나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하루는 일반인들이 힘든데 예, 네. 아침 4시간을 만약에 내가 10명이 쓸 것을 20명이 조직돼서 한나절에 끝낸다면 나도 좋고 일도 좋고 또 본인들도 힘들지 않으면서 아마 이게 전자 김제에서 그래서 군산, 익산, 전주로 김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데 거꾸로 인력은 좀 김제로 오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라북도가 고이 좀 상생을 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외국인들만 배치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해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렇죠. 이 농촌에 배치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뭐 이런 부분들부터 여러 가지 뭐 것들은 정책이 다양하죠. 그래서 드린 질문이에요. 바로 그런 일자리부터도 행정이 주도하면 관리 감독 차원에서
수급 네.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농작물 생산부터도 가능해지는 부분이고 겹치지 않고 예, 예.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밭식불금이나 농민수당 이끌어 오셨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더 많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생존권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의장님의 말씀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사회에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가치, 예. 이 철학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역대 정권으로부터 계속 농업 희생 정책을 강요했었잖아요. 예. 그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농업이 희생당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로 이렇게 그동안 일관해 왔었고, 그리고 왜 농촌으로 농사를 지으러 간다 하면 뭔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부적응해가지고 농촌으로 오냐. 좋지는 않아요. 네,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왠지 뭔가가 많이 부족한 사람 같은.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농사를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정말 종합 예술이고요. 이건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많은 농민들이 그래요. 생산비 막 비싸게 들여서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이게 그렇죠. 망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늘이 또 도와야 되는 이게 농사이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면 농민들이 지금까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시켜 온 것이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경이롭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근데 이런 농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 너무나 함부로 하고 무시했다. 이제는 이런 농민들이 지금 있는 새로운 다른 정책이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떠나지 않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농업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를 위해서 뭔가가 지속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다. 예. 어떻게 보면 농민은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중환자란 말이에요. 예. 정말 근데 그 중환자한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건 네 몫이다.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근데 현실이 너무 잔인한 거죠. 가혹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저는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이고 농업은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업에 인식이 돼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시니까 교수님 아까 이제 우리 오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날씨 예. 영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보니까 냉해, 수해, 가뭄, 고혼, 꿀벌이 폐사해서 저희가 지금 꿀벌 농가 초청해서 저희가 방송도 이 시간에 또 한 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농민들을 위한 또 재보험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최근에는 또 신동진 품종의 벼에 이제 병해충 발생하는 거 이것도 물론 이제 날씨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 어떤 그런 보완책도 함께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혈이 필요한데 혼자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혼자 살을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큰 홍수보다는 이 가뭄에 대한 피해가 훨씬 농업의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예. 특히 올해 최악의 가뭄인데요. 올해 양파 가격이 한 80%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가 어떻게 보면 상승에 굉장히 주범처럼 다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가 소득은 80% 올랐는가 보면요.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40~50%가 상승했고요. 예. 특히 그 농사짓는데 필요한 그 비료, 요소 같은 경우는 2.94배가 폭등을 했거든요. 면세유 가격도 폭등을 했습니다. 올라갔죠. 모든 게 폭등하고 생산량은 30%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파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가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2001년도에 농작물 재보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1930년대, 40년대 다 도입됐던 부분인데요. 우리는 굉장히 늦게 도입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농경지 면적의 80%가 농작물 재보험이 가입돼 있고 예. 연간 90억 달러 이상을 이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9.5%가 지금 여기에 가입되고 있는데요. 예. 아직 50% 이상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되고 나서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농가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확신성이 떨어지구나. 네, 지금은 그 포지티브 방식이라 해가지고 규정되어 있는 거 이해가 발생이 되지만 기후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병해충도 세계로운 병해충도 나고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뭐는 안 됩니다. 그 이해는 다 보상 받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제도는 완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농가들한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의장님도 농사 지으시니까 재보험 가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가입하셨어요? 안 하고 싶은데 네.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왜 안 하고 싶으세요? 혹시 피해가 예상? 그나마 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농협도 지원해주고 자기 부담률이 적으니까 하는 거지. 예. 진짜 보상을 바라보고 보험을 들으라면 안 듣고 싶어요. 왜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일 있냐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독점이에요. 정부가 지원하고 그래서 농협이 따로 위탁해서 지금 재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 구조를 따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단가가 까다롭게 자꾸 축소가 돼요. 보상을 어렵게 제도를 자꾸 만들면서 보상을 어떻게 안 해줄까 연구지. 금방 송춘호 교수님까지 다양성을 오히려 그러니까. 열어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나는 이 보험 안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근데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의 보험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국가가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재보상에 대한 부분은 뭐 유객타라든가 이 미만은 국가가 아주 다 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알아서 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보험하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100% 보상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피해액의 70에서 80%밖에 보상이 안 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농업보험 같은 경우는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각국에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 보험으로 다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연방정부, 주정부의 보조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품목별로도 재보험을 보상해 주는 게 계절별 또 지역별에 따라도 달라요. 같은 품목이라도 안 되는 데 있고 되는 데 있고. 근데 또 이제 이 정부에서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야 될 농작물 재보험을 이번에 역대 최대로 추경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1,000억을 깎았어요. 그나마 농작물 재보험을. 그렇네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부가 오히려 CPTPP 한다고 안 해야 될 것은 하려고 막 계속 추진하면서 농민들 굉장히 불을 지르고 있는 거죠. 아이고 참 한쪽에서는 품목 늘리겠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또 예산을 삭감하니까 이게 그 품목 늘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농민들도 이제는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복숭아만 하더라도 조생이 있고 만생이 있고 뭐 천도가 있고 다양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보험 적용률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 적용하면 실제 농가는 피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품목별로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보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보험은 선택형이고 국가가 재보상법을 해서 일정 이액탑 미만은 국가가 보험을 재보상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기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넘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러나 이미 미국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례만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례를 들이미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않고서는 농민들은 재해는 정말 이를 말하면 지금 현재 노린재라는 게 있어요. 즙을 빨아먹는 거. 이게 일반 작물이 있는데 올해 노린재가 너무 심해요. 근데 이건 보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올해 콩을 하는 사람들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지금 이 약에 대해 약으로 그러면 번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노린재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가뭄의 새로운 병충해가 더 극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보험 적용 받는 것도 아니고 농민이 알아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 기후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보험 적용을 다양성 있게 보장해 주는 것들이 앞서 송춘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농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서 식량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이제 뭐 10% 정도밖에 안 된다. 10%도 안 되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2022년산 벼 생육 상황 소비 감소 추세 감안할 때 더 이제 공급 과잉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어서 전망을 좀 해주시죠, 송춘호 교수님. 현재까지 벼 생육 상황은 작년보다 훨씬 좋다고 그럽니다. 이대로 가면 작년보다 더 풍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시름이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만 헥타 정도가
소비량하고 맞는 적정 면적인데 항상 초과 지금 식재가 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생산량 통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그 농가들은 200평 한 마지기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가마당 14가마, 15가마를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통계는 보면 13가마가 안 나온 걸로 해가지고 전국의 면적을 단위 면적당 530kg 곱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작년도에 388만 톤이 생산됐는데 실제적으로는 400만 톤이 넘었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일정 부분은 지금 격리를 했거든요. 격리했어도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물량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생산량 조사를 정확히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또 비해서 쌀 소비량 감소 부분은 매년 2.5%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쌀에 굉장히 큰 문제점을 드리는데 여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쌀을 포함한 우리 농업 통계가 굉장히 부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선행이 되어져야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대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네, 이러한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일단 그 원인은 저는 송춘호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근본적 원인은 MMA 물량의 40만 8,700톤입니다. MMA 물량이 수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쌀이 자급되지 않습니다. 100% 자급이 안 돼요. 아, 쌀이 그러면 저희가 90% 정도 지금 92.1%가 지금 100% 자급이 안 돼요. 근데도 예. 쌀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대체되는 수입 농산물, 수입 쌀로 인해서 예. 밥쌀용으로 전환된다든가 가공용을 수입 쌀로 계속 40만 톤 이상이 들어와요. 이 40만 톤만 없다면 우리는 쌀을 더 권장해서 재배해서 농민들의 식량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 40만 톤에 대해서는 이미 WTO가 실제 우리는 WTO는 끝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를 계속 안팎거리는 게 이건데 제가 제일 불안한 것은 CPTPP가 이번에 그 포괄적 점증 환태평양 협상에서 그러니까요. 쌀 부분을 만약에 가입비로 요구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예. 쌀을 더 개방을 한다면 우리는 그 가입비를 내기 위해서 쌀을 더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일 큰 문제도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산 이 농산물에 대한 오염된 것을 일본은 지금 요구해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CPTPP를 추진한다는 것은 일본 이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으로 간다는데 다른 나라에서 쌀 개방을 요구했을 때 현재 정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 마지막 남은 쌀이 무너진다면 우리 농업은 정말 심각하게 올 거다. 이 굉장히 불안한 사안입니다. 지금. 예. 자, CPTPP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가입을 왜 저지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뭐 의장님도 우리 의원님도 지금 상경에서 집회에 참여하셨고 목소리도 네. 내셨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11개국이 예. 이제 모여서 다자간 협정을 이제 맺는 거예요. 예, 네. 근데 11개국의 어느 나라에서 그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너 니네 이렇게 해주라 하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냥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율이 거의 96%.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는 100% 완전 개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 의장국입니다. 그러면 네 받아라 하면 그 진짜 방사능 그 오염이 된 예. 그런 농수축산물들을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국민 건강에 타격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관세율이 이제 다 거의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과 이게 가격 우위 경쟁에서 우리는 거의 이제 괴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럼 심각한 우리한테 상황이죠. 이익은 뭔데 이렇게 없는 거죠. 개방을 가입을 하는 기업들이 관세 인하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 다른 분야. 지금까지 FTA는 기업을 위해서 한 겁니다. 농민을 희생 속에서 그렇죠. 기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요구하는데요. 포괄적이라는 말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포괄적 점진적. 지금까지는 예. 그냥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맺었는데 예. 포괄적인 것은 예를 들면 미국산 강우병 파동이 났을 때 예. 캘리포니아에서 강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제한돼요. 근데 포괄적인 것은 실제 캘리포니아만 수입이 안 되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전부 다 수입이 허용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더 확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관세를 더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세 철폐를 없애고 그 다음에 개방을 더 하라는 거고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WTO에서 규정한 거
각 나라 간의 그 FTA로 규정했던 것을 그 틀을 더 벗어나서 더 확대시키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민들한테는 아까 우리 5m 의원님께서 얘기했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 CPTP는 산소호흡기를 그냥 뺏어가 버립니다. 뺏는 거예요. 그냥 죽어. 우리는 수입 농산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싼 농산물로 농민들 없어도 된다는 거나 선전포고나 막한 거. 이건 식량 주권 지금 문재인 윤석열이가 식량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식량을 확보해서 국민들한테 먹이는 것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을 식량 주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이게 지금은 저렴한 값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값이 올라갔을 때는 아니 지금 밀가루 값 오른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콩값 수입되는 곡물 가격이 이미 지금 현재 사료로 농사짓고 있는 축산업은요. 이제는 농사를 포기하려고요. 이제 사료값 주다가 내가 먹을 것 없이 사료값만 주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료값이 워낙에 오르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비싼 사료에서 동물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짓을 하냐라는 정도로 지금 곡물 가격이 오르는데 아마 이것은 국민들한테도 지금 라면값 오르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이 올라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피부로 와 닿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막지 못한다.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량 위기 속에서. 그런데 그걸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선 전라북도 오영식 과장을 좀 연결해서 말씀 듣고 더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수산유통과의 오영식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 오영식입니다. 네, 바쁜 와중에 전화 인터뷰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정부 차원의 이야기를 좀 앞에서 했습니다만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우리 김관영 신임 지사의 농업에 대한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좀 살펴주시죠. 예. 네, 우리 김관영 기사님의 민선 8기 전북 조정의 목표가 5가지 중에 첫째, 도민 경제 부흥이고요. 둘째가 농생명 산업소 만들기입니다. 그만큼 농생명이 전북도의 중요한 이런 위치고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농생명은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등 이 특화된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그 농생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을 통해서 종자, 미생물, 동물, 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둘째,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 허브 구축입니다. 그 구축된 그 김제 백구의 스마트 혁신 밸리와 연계한 스마트 농업 체계 구축과 이 K 스마트팜 확대를 통해서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 축산을 추도 확대하고 이름으로 해서 탄소 중립에도 대응하고자 하고요. 셋째, 또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만들기를 통해서 농민소득,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대, 생활 돌봄, 친환경 주민 환경 개선으로 농산어촌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뭐 이런 문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농업 관련된 이야기를 패널 들과 나눠보면 현장의 현실 이 목소리를 좀 자주 들으셔야 될 곳이 바로 이 농업 분야가 아닌가. 과장님도 뭐 현장 자주 다니시죠? 그래서 이 지금의 김관영 지사가 세운 농업의 정책 방향과 실제 농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농업의 현실, 이 간극을 줄이는 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농민 재난지원금 이것도 좀 요구사항 전달했고 재해보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소비자 물가가 한 약 6%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자재 이런 것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 농업인의 경영비를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영농에 가장 필요한 필수 농자재가 있어요. 면세류라든지 그다음에 농사짓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질 비료 이런 것들을 전년 대비 최근 오른 상승폭에
뭐 50에서 80% 정도 저 같은 사업비를 좀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에 담아서 이렇게 지금 농가 어려움을 좀 덜어주려고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재난지원금 뭐 얼마씩 이렇게 가구당 이렇게 농민당 드는 것은 좀 그것은 타분야 산업과 이렇게 좀 연계해서 형평성, 조직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직불금 형태로 준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냐.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농작물 재해보험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말씀도 이게 품종 확대와 지역 제한은 풀이한다고 저희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의 이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전북대에서도 그간에 건의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을 노력들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작물 재보험 제도 그 가입 품목이나 보상 단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로는 알고 있으나 현재 그러한 것이 현재는 피해 농가의 안정에는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뭐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제도니까 저희가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보다는 여기 계신 패널 분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서요. 오은미 의원님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활동하실 텐데 네. 인사 나누시고 하실 말씀 네, 좀 안녕하세요, 하시죠. 과장님 오은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과장 우영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8대 9대 때 이제 그때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좀 첨예하게 많이 대립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지사님은 오직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만들기 위해서 농민들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뭐 송하진 지사 1기 때 또 물론 송하진 지사 2기 때는 많은 농민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불통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갈등을 겪었었지만 저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김관영 지사의 임기 동안에는 저는 이제 많은 이제 그 김관영 지사가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구상이 있고 그러는데 좀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꿔서 가려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에 있던 틀을 그냥 가서 여기 구색 맞추기식으로 땜질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어떤 전에 농업 생산, 식량 생산 기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려면 앞으로 이런 기존에 해왔던 틀을 좀 벗어나고 과감하게 또 우리 행정이라는 건 어떤 틀을 좀 벗어나서 뭐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농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과 또 많은 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도 하고 앞으로 좀 그런 시간들 기회를 저는 의회에서 주구장창 그러기 위해서 많이 또 제안도 하고 그런 일을 좀 벌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심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지도 부탁드리고요. 네, 전라북도 미래를 위해서 좀 같이 좀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많은 개선할 점이라든지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바꿔야 될 거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좋은 의견 주시면 하여튼 노력해서 바꿔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정치권을 믿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은 어차피 힘들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거. 이것을 좀 만들어가는 게 우리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농 관련 단체들이 그래도 농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는 과장님이나 뭐 도지사가 하면 더 좋겠지만 좀 많은 토론을 실제 고민이 뭔지 들어보고 사업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김관영 그 도지사 제가 그 공약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TF 꾸려가지고 논의한 내용을 보면서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럴싸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고 지금 시대적으로만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기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를 줄 뿐이지 본질적으로 농도 전북에 맞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줘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한계가 정확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4년이라면 길다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할애를 해서 좀 과장님 애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우리 박진희 전명 회장님이 참여했던 삼양농정을 더 확대해서 지금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방금 말씀 주신 이런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들 많이 있습니다만 회의 중에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 인터뷰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과 의장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일단 농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고충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행정의 어떤 자세를 계속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알게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의 오용식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실 과장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또 영역이 있고 그 윗선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이 참 농사 짓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정부의 정책 또 세계적인 어떤 정세, 외부의 영향 이런 것들이 더 어렵게 하는 속에서 그래도 전라북도 광영 이 자체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현실로 이어지면 가능하다. 교수님은 인수위에 같이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인수위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어쩌다가 성춘우 교수님이 인수위에 참여를 못하셨을까? 좀 제안하고 싶은 내용, 교수님 연구 용역도 많이 하시고 제자들과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민선 8기 전북농정의 핵심은 보니까요. 농생명 산업수도입니다. 농생명 산업수도라면 타도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도 해야 하거든요. 가장 앞서가야 되는데 사실 민선 6기나 7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앙정부는 굉장히 비전을 제시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지방정부일수록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구온난화든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친환경 문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목표치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면적 대비로 그 친환경 농업이 5.2%인데 전라북도는 2.9%입니다. 그런데 이웃인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6%거든요. 친환경 농업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온라인이 유행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생생장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근데 전라남도는 작년도에 약 32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생생장터에서요. 전라북도에서는 생생장터에 24억을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농업 경쟁력, 농산품 스타, 농산물 이런 어떤 전략적인 좀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전라북도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전라북도 농산물은 질도 좋고 친환경이다 하는 부분이 더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랑 전체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 현황상 농지의 최소한도 15%까지 가겠다. 몇 년에 갈지도 가겠다. 그러면서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차별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같은 쌀인데도 어느 지역 쌀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을 좀 포기해야 되는 하는 그런 많은 이제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인건비 상승하고 자재비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몸은 이제 계속 어려워지고 병이 더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 친환경 농사 짓다가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그냥 아까 같이 그냥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다 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좀 정말 절실하다. 정말 현실에 맞는, 현장에 맞는. 아까 같이 너무나 일률적으로 딱 틀에 짜여진 그 제도 틀 안에서
다 맞추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기다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정책 대안 그리고 그 좀 혜택이 농민들한테 좀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의장님, 우리 전북만의 어떤 농업의 농도라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농업의 어떤 경쟁력이랄까 장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없다면 또 그걸 또 특화시키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예. 전라북도의 농지가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수도작 하는데 이 수도작이 겨울에 모든 게 초지로 바뀐다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 지금 현재 수입되고 있는 건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상승됐어요. 그리고 탄소 문제로 이제 배로 실어오는 것도 이 탄소세 부과해야 돼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질 좋은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기반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기반 시설. 그리고 단가가 안 맞습니다. 농민들은. 예. 노력한 만큼의 단가가 안 맞으니까 올해 지금 건초 그 이탈리안 다이그라스가 지금 12만 원까지 가고 있어요. 한 놀당. 예전에 6만 원 하던 게 지금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료값이 올라가면서 이게 만약에 12만 원대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그러면 나는 김제 같은 경우는 모든 초지에다가 풀을 갈면 탄소세를 주겠다. 예. 네, 탄소세를 줄 테니까 그냥 그 보조금 주면은 또 농민들 퍼준다 보니까 예. 탄소세를 줄 테니까 가르면 필지당 얼마. 뭐 이렇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면 너도나도 풀을 갈았을 때는 그 물 시설을 물이 안 들어가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듯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농생명 수도 친환경 이야기했는데요. 엄밀히 탄소로 문제를 본다면 친환경도 안 맞습니다. 물을 가둬놓으면 지금 현재 물을 가둬놓으면 메탄가스 때문에 물떼기를 자주 해가지고 논농사를 지어야만이 탄소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연구한 것이 아산화탄소? 오히려 아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논물 걸러대는 거라든가 아니면 논물을 일정 정도 폐기하는 거지 처리하는 것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장단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저는 전라북도만큼의 농도인 전라북도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을 산림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는 틀과 수익고지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라북도만의 정책을 만든다면 그리고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을 한다면 문제는 돈입니다. 전라북도 예산 속에 농업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전라북도 국민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얘기가 다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으면 또 예산에서 일부만 그냥 짜집기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걸로 그냥 또 4년 흘러가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저희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소득이 담보돼야 된다. 농민들은. 그래서 기본 소득에 관련돼서 뭐 농민수당은 지금 현재 제주도가 하고 있고 경남이 하고 있습니다. 난 전북은 당연히 올해 정도는 전북이 난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은 이미 딴 마음이 있는 거죠. 난 내년에는 무조건 난 농민수당 해야 된다. 지금 받고 있는 건 농가수당. 농가수당이죠. 그래서 농민당 하면은 그래야 오미 도의원이 이제 농어촌 수당으로 해서 소멸되는 농어촌의 거주수당. 거주수당. 난 경기도에서 연천에 실험접의를 했는데 이를테면 면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냥 15만 원씩 줬어요. 한 사람당. 그럼 4명이면 월 60만 원 보장해요. 4명이면. 그러면 이 4명에 대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돌리면 소비가 확대돼요. 그렇네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면 단위가 가게가 생겨야 돼요. 왜 여기 상품권을 쓰려면 시내가 아니라 가까운 데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준다든가. 뭐 예를 들어 근데 난 전라북도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좀 가야 한다. 면 단위에 사람도 많지 않아서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그거 그렇죠. 맘먹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지금 막 어렵다 힘들다 답이 없다 하지만 그런 걸 상상하면서 저희가 이런저런 막 정책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고민해보면 굉장히 신나요. 우리가 이 생각을 뭔가가 전환을 하는 거죠.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뭔가 우리 농촌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저희가 막 이번에 선거하면 준비하면서도 이런저런 정책들을 막 이제 고민했는데 예.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하자. 우리밖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예산 그래서. 뭐 9조 원 시대, 10조 원 네. 시대 현수막 끌고 있는데 돈을 얼마를 가져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죠. 농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네. 있다는 거죠.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예. 농촌을 살려나가고 그리고 농촌에 정말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네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삶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더 좋아질 그렇죠. 수도 지금의 있는데. 농업 정책 예산은 농업 예산은 오히려 농민들을 밖으로 내쫓는 농촌에 내쫓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도만 하더라도 쌀 재고 때문에 그 재고 보관료만 해도 5,6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고령화된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쉽게 농사를 짓는 것은 쌀 농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쌀은 과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논에다가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 같은 것을 대체시킴으로써 그러면 사료작물도 실제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분질미라는 독특한 걸 내세웠는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거기다 쌀을 가지고 사료로 전환한다면 농가들은 소득도 보장돼주고 그다음에 수입 곡물 부분도 대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농업 내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타도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는 농생명 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제도가 있고 농생명 수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소득입니다. 그렇죠. 농가 소득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구 빠져나간다고 귀농귀촌 정책 막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농촌의 현실을 알면 이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엇박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하지만 두 분의 말씀 또 교수님 말씀까지 포함하면 답은 또 없는 게 아닌데. 예, 충분한 의지의 문제가 그렇죠. 또 여기서 또 나오네요. 예. 회장님 속 시원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뭐 좋고 난 전라북도 도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은 난 전라북도만이 가능하다. 지금 보면 그러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함께 살 수 있고 농민과 그다음에 소비자가 상생하고 도민이 상생하는 정책은 나는 얼마든지 지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소리에 대해서 정치권이 듣고 함께 하려고 한다면 저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을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농업이 곧 전라북도로 사는 길을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참 필요한 시점에서 이것이 안 되면 시간이 흘러도 또 뭐 새로운 행정이 바뀌어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김관영 지사의 농업 정책에 관련해서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은미 도의원 그리고 전농의 박흥식 전 의장, 전북대학교 송춘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